헬로 써니입니다. 오늘은 베르나르 뷔페 전시 갔다 온 후기 또 2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도록 사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여기 뭐가 조금 묻어가지고 물티슈를 닦았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혹시 도록 사신 분들 뭐 묻히면 그냥 묻힌 대로 그냥 보관하시는 걸로. 네. 2019년 베르나르 뷔페가 사후 2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서울에서 현재 전시가 열려지고 있고요.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1928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다정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어요. 당연히 가정에도 관심이 없었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베르나르 뷔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내 종양으로 3개월 만에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 주말마다 베르나르 뷔페를 루브르에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베르나르 뷔페가 어릴 적 몸이 약하고 소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래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릴 적에 몸이 되게 좀 약하고 되게 소심했거든요. 말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따돌림을 당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었을 때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3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야간 고등학교에서 대생 수업을 받으면서 파리 에콜드 보자르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의 이제 죽음으로 좌절의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 없이 이제 집에서 그림만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직 살기 위해 그렸다. 그때만큼은 엄마의 죽음이 생각나지 않아서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17살 되던 해에 그의 친구 소개로 시골집에 머물면서 유화 작업을 계속 했다고 해요. 이제 드가, 모네, 르누아르 출신인 에콜드 보자르의 15세에 조기 입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자퇴를 하고 혼자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18세 그죠? 자기가 그동안 그렸었던 그림을 가지고 출품을 하는데요. 그때 프랑스 파리 예술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너무나 신랄하게 현대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직선으로 그린 그림들이 되게 강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19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이 개인전을 열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전체가 뷔페를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에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프랑스의 기라성 같은 비평가들이 작가에게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비평가상을 수여했다고 해요. 이러면서 이제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베르나르 뷔페의 이제 그림에 삐쩍 마르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물도 되게 그 시대상을 많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해요. 자기 모습 같아서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극심한 굶주림과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작품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나르 뷔페를 20세기의 증인이라고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 27세에 꼬네상스 데자르의 전후의 화가 10인 중 1위로 선정되거든요. 이제 그 그림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28세에는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세자로와 함께 대표 작가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작가로 그 유명도를 전 세계에 떨쳤다.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를 그릴 때 풍경도 그리고 인물도 그리고 정물도 많이 그렸는데 기법은 흔들리지 않게 일관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랄 만큼 강렬하고 날카로운 선, 긴장감 있는 힘 있는 선을 바탕으로
그의 불안과 격분, 공포에 대한 거부의 세계를 강렬하게 토해내는 훌륭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전쟁과 세계대전에 민감했고 격분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뷔페는 1955년 개인전에서 그의 전쟁의 공포를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할 정도로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을 화폭에 고발했다. 이렇게 보내다 1958년 그녀의 뮤지인 아나벨을 만나게 되죠. 이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 뒤에 가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뷔페가 그 작가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영감이 아니라 손의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가 파킨슨병을 알면서 그림을 더 그릴 수 없다는 그런 공포에 더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파킨슨병이거든요. 근육이 자꾸 마비되는 그런 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71년 34살 때 퐁피두 대통령이 주는 슈발리에 드라 레지옹 드네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슈발리에 드라 레지옹 드네르 훈장을 받았는데요. 정작 당시에 퐁피두 센터는 단 한 점도 그의 그림을 사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공식적으로 대접을 받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베르나르 뷔페의 특집을 기획했고요. 70년에 이르는 예술의 인생에 대해서 모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0호가 넘는 300호면 엄청난 큰 그림이거든요. 능가하는 대작들을 가득한 그의 아들을 장업하는 작품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베르나르 뷔페는 침묵했다고 해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아나벨 뷔페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가의 전람회조차 미술 평론가들은 그림조차 보러 오지도 않았다고 평론가들을 격렬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이 아무리 뷔페를 낮게 폄하해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뷔페의 작품을 사랑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뷔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비평가들의 욕짓거리가 나의 붓을 꺾을 수 없고 이런 우직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얼마나 자부심 있게 그림을 그렸는지 느껴지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평가들이 나를 등지고 어떤 그 예술에 어차피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보다 예술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람회마다 해마다 열렸고요. 그때마다 전시회가 성황을 이뤘다고 해요. 그리고 생애 8,000여 점이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8,000여 점을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15세에서 71세의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럼 56년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매년 143점을 그리고 매달 12점을 그리고 그럼 매주 두세 개의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2,000점은 일본 은행가인 코레터가 1955년 뷔페의 그림을 보고 반해서 그 그림 2,000점을 사서 그 다음에 건물까지 지어서 일본에 가면 베르나르 뷔페 건물이 있다고 해요. 80년대쯤 가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성으로 돌아가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뷔페의 인생을 이제 들여다봤고요. 이렇게 보면 또 자세히 연도별로 뷔페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두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나 봐요. 입양한 딸이 2명 있고 입양한 아들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나벨 뷔페와는 첫 결혼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결혼을 했어요. 딴 여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아나벨 뷔페와는 1958년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본 게 40점의 그림이 일본 아까 그 컬렉터에게 팔렸대요. 그때 제가 보니까 잘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3,264만 프랑. 근데 중간에 0이 빠진 것 같아요. 하나로 계산해보니까 403억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뷔페 초기 작품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좀 더 잘 보여요. 집에 있는 것들을 그렸어요. 대부분의 그림 속에는 이제
유리병도 다 비어 있고 와인잔도 다 비어 있고 과일 그릇도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과일들은 다 메말라 있고요.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라 그 당시 사람들도 먹을 게 없었고 대지는 황폐해졌을 거고, 그러니 농작물과 가축들도 다 먹을 게 없으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베르나르 부페는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으니까 그것은 아마 현재 시대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재료 살 돈이 없어서 그림을 같이 그리던 친구나 선생님이 주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 매우 얇게 칠해져 있는데요. 그리고 붓 뒤로 긁어서 그리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아픔과 부패의 힘든 심정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 생각을 추가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가구들도 모두 낡았을 거고 모두 지저분한 벽, 뭐 이런 지저분한 바닥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려면 물감이 더 필요한데 물감이 없으니까 베르나 보페는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붓을 이렇게 막 스크래치를 내면 낡은 표현이랑 지저분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 개 좀 더 책으로 보자면 이렇게 거친 직선, 얇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는 또 엄청난 스토리가 있죠.